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마련됐습니다. 2022년부터 전남에만 3,500억 원 가까이가 지원됐는데요. 기금 집행은 더딘 상황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씩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선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군이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고흥군의 경우 지난 3년간 204억 원을 배정받았고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포함돼 내년에는 16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추가 기금 88억 원을 더 확보한 겁니다. 고흥군은 이 기금을 청년 인구와 생활 인구에 중점을 두고 각종 기반 조성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흥만을 거점으로 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수축산밸리 조성과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기반 조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받은 기금 64억 원을 아직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부터 전남 16개 군에 배정된 기금은 3,494억 원. 하지만 지난 9월 기준 집행률은 37.5%,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체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사업 초기 행정안전부가 시설 건립 위주의 사업을 권고한 탓에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건물 짓는 게 꿀팁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하는데 예상치 못한 시간들이 더 많이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행안부는 올해 말 기준 2022년도 기금 집행률이 30% 미만인 경우 내년도 기금을 전액 감액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부에서는 집행률 위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호남권 대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사학민주화교수연대 광주 전남 전북 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과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대한민국을 혼란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의 국정농단과 부패는 단죄해야 한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순천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 처리비 12억 원 등을 포함해 1,121억 원을 증액한 1조 6,513억 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순천시에 예산 성립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했고 순천문화재단 이전을 두고선 시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의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광양에서는 발전소 건설 장비 임대료 체불과 플랜트 임금 단체 협상 결렬 등 노사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슈 현장 다시 간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현장에서 발생한 기중기와 크레인 등 장비 임대료 체불 규모는 19억 원입니다. 공사 하도급사가 자금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노동자 임금과 임대료를 수개월째 지급하지 못한 겁니다. 체불 임금 약 40억 원은 시공사인 원청이 모두 지급했지만 임대료 19억 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사와 계약을 맺은 장비업체들은 발주처와 원청이 체불 사태를 책임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체불 상태는 원청과 발주처의 허술한 현장 관리가 낳은 예고된 인재임이 틀림없다. 발주처인 광양 그린에너지는 하도급사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후 양측 간 면담도 이뤄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원청과 장비업체 사이 협상도 진행 중이지만 임대료 지급 규모를 두고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경제의 한 축인 플랜트 노조와 전문건설인 협의회의 노사 대립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7개월 넘는 교섭 끝에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부당노동 행위를 한 노조원을 징계하고 사측에 보고하라는 제52조 사망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교섭 내용을 갖다가 좀 전체적인 틀은 못 바꿀지라도 단체별 교섭 내용을 그래서 독소 조항은 어느 정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노사 대립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를 중재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포스코 노조가 다음 주 포항과 광양에서 잇따라 파업 출정식을 엽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를 통해 찬성 72.25%로 쟁의권을 확보하고 다음 주 2일 포항제철소 본사 앞, 3일 광양제철소 일문 앞에서 각각 파업 출정식을 엽니다. 포스코 노조는 그동안 사측과 11차에 걸쳐 복지사업기금 200억 원 출연 등 쟁점안을 두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된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오는 30일 폐막합니다. 고흥군은 30일 저녁 6시 30분부터 녹동 바다정원에서 드론쇼 폐막식을 열고 1,500대 규모의 드론쇼와 해상 불꽃쇼를 함께 진행합니다. 고흥군은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37번 드론쇼를 개최했고 24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고흥군은 내년 1월 1일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해맞이 행사에서도 드론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30일 저녁 순천만 국가정원 스페이스허브에서 드론 라이트 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늦가을 밤 하늘에서 빛나는 정원이라는 주제로 드론 500대가 화려한 야경을 선사합니다. 또 지역 예술인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오후 5시부터 입장료를 면제해 무료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여수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가 친모에게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2달 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관계기관의 대처가 늦었던 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숨지게 한 40대 친모. 범행 사실 인정합니까? 남편과 불안은 어느 정도였어요? 경찰은 친모 이 씨를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방치로 홀로 두 아이를 돌보면서 육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두 딸이 숨지기 2달 전 이미 위험 징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지난 9월쯤 이 씨가 딸아이를 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의료진이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신고한 겁니다. 당시 입원한 쌍둥이 중 동생에게서 갈비뼈 골절과 머리 쪽 출혈 등 학대로 보이는 부상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신고를 접수한 전남경찰청은 곧장 학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 남편 등은 일상생활 중에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긴급 분리 등 학대에 따른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부모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당시엔 학대 판정을 내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두 딸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관계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한두 명 뭐 조사해가지고 학생의 마음에 이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관련자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로 의사 소견도 들어봐야 되고. 경찰은 쌍둥이 아이들이 숨지기 전 아동 학대 혐의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아이를 살해한 이 씨와 이 씨 남편 등을 상대로 살해 혐의 외에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최근 제주에서 열린 2024 세계 어촌대회에서 섬박람회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섬박람회 조직위는 지난 25일에서 27일까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계 어촌대회에 참가해 박람회 마스코트인 다섬이 조형물과 포스터, 홍보 영상 매체를 활용한 홍보 전시관을 설치하고 섬 보유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2026년 섬박람회를 적극 알렸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재해 취약성 등 어촌 지역의 현안과 협력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전 세계 30개국의 공무원과 전문가, 어업인 등이 참가했습니다.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광양시 중마동과 중동 지역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용식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기각함에 따라 벌금 150만 원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양시의 공문을 통해 내년 4월 2일 해당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 실시를 고지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통 방식으로 김을 생산하는 신안수협이 오래산 생김 초매식을 갖고 본격적인 김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과 전통 방식 고수로 인한 생산 부진이 겹치면서 어민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사대교가 바라보이는 바닷가 수협 위판장에 고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래산 김의 본격적인 생산을 알리는 신안군 수협의 초매식이 시작됐습니다. 3명의 제관이 무릎을 꿇고 차례로 술을 올리며 오래산 김의 풍작과 어민들의 풍어를 기원합니다. 초매식이라도 좀 성대하게 해서 김이 좀 홍보가 많이 돼서 좀 많이 팔렸으면 하는 뜻에서. 신안군의 김 양식 면적은 축구장 14,200개에 달하는 9,977헥타르. 김 양식장의 60%가 전통 방식인 지주식 양식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맛과 향 등 품질이 뛰어난 지주식 김은 최근 120kg 한 망에 지난해보다 5배 높은 가격인 85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통 방식인 지주식 양식은 해남, 완도, 진도 등 인근 지자체의 보유식 양식과 비교해 생산량 면에서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김 생산량이 부족해 최근 수출 증가로 늘어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이른바 K김 산업의 호황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후변화도 문제입니다. 지주식은 먼 바다로 양식 면적을 확대할 수 없어 고수운동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깊은 바다 쪽에 있는 사람들은 김 가격을 잘 받고 김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이 내만 쪽에 있는 김들은 전부 개병으로 인해서 김을 못했거든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의 청정갯벌에서 전통 방식의 명품 김 생산을 고집하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된 신안의 김 양식 산업. 김 가격 사상 최대라는 호황 속에 열린 생김 초매식 자리는 전통을 고수할 것인가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어민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도 첫눈이 내리고 곳곳에는 우박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져 아주 추웠는데요. 이런 추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도로가 온통 우박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어른 손톱만한 우박이 비닐하우스부터 개울까지 억수같이 퍼붓습니다. 아침에 산책길에 우박이 내리길래 되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우박은
여주구 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앞서 1시간 전쯤 한평에서도 주택 마당과 텃밭에 지름 1cm 넘는 눈덩이들이 쏟아졌습니다.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그 지붕으로 뭐가 쿵쿵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큰 덩어리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전남 곳곳에서 우박과 더불어 올겨울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첨찰산에는 눈발이 조금씩 날렸는데요. 광주 전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날 광주 무등산에는 3.9cm, 광양 백운산 3.3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서해상에 비구름대가 발달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27일 광주에서는 첫눈이 관측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진 데다 순간 풍속 시속 70km 넘는 강풍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았습니다. 날씨도 안 좋고 사람도 많이 안 오고 너무 추워. 바람 불어서 장사가 하나도 안 되었어.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남 동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풍과 풍랑특보도 발효된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올해 10월까지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늘어난 164만 TEU로 연말까지는 목표치를 뛰어넘는 200만 TEU 달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코로나19 사태와 지역산업 침체를 겪으며 물동량이 지난 2년 동안 감소했지만 올해는 부도 활성화를 위한 영업과 신규 항로 유치 활동이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항만공사는 오는 2029년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 개장을 앞두고 다음 달 특수화물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